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산에 대해서 bankruptcy 어떤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파산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그걸 bankruptcy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 종종 파산 전문 변호사 bankrupt 어토니하고 상담을 하시고 나서 파산을 하게 되면 뭐 빚도 다 탕감되고 뭐 크레딧도 깨끗해진다 뭐 이런 약간 잘못된 정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산에 성공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고 탕감되고 크레딧도 깨끗해진다. 과연 그런지 일단 크레딧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분은 2019 년도에 뱅크럽을 신청을 하셔서 그 디스차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빚이 아니었어요. 한 몇만 불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왜 파산을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뭐 전화 오고 스트레스 받고 계속 컬렉션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저희를 만나셨으면 또 다른 대안을 저희가 제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지난 일이고요. 그래서 인제 파산을 하게 되면은 뱅크럽 기록이 남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여 드리고요. 그 파산을 통해서 탕감된 디스차지된 어카운트들이 다 크레딧에 남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Bank of America derogatory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죠. Account status 그리고 뭐 5천 불 정도였어요 그때. 저희가 보면 압니다. 얼마 정도가 탕감이 됐는지. 챕터 7 보통 챕터 7을 많이 하시죠. 빚을 탕감받는 bankruptcy고 그래서 discharged through bankruptcy chapter 7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capital 1 근데 이거는 좀 약간 크레딧 리밋이 200,000 불인데 이게 크레딧 카드인데 약간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때 탕감받은 돈은 한 20,000 불 정도 이 케이스 역시 챕터 7 bankruptcy 이렇게 모든 어카운트들이 뱅크럽을 통해서 디스차지가 되면 어카운트는 모두 이런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별적인 어카운트들이 다 또 개별적으로 나의 크레딧에 굉장한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뱅크럽을 한 기록은 여기 있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신청을 하셔서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몇 달 이후에 인제 디스차지가 그러니까 판사가 저지가 그걸 승인을 한 거죠. 뭐 이분은 여하튼 뭐 결과적으로 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지만 여하튼 크레딧은 이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 놓고 만약에 내가 렌더인데 내가 은행이 인제 뱅커고 그 돈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렌더 은행인데 만약에 borrower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어떤 뱅크럽 파일이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러면 뱅크럽은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파산을 통해서 그냥 시체말로 막 만세를 불렀다 그럴까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어떤 이 결과물을 제시하지 않겠죠. 뭐. 그런데 인제 이건 성공한 케이스고 인제 또 다 뱅크럽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디스차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뱅크럽을 할 때는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코트에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뭐 내가 페이를 얼마를 받고 있고 재산이 어떤 게 있고 특히 뭐 집이 있고 그걸 정리해서 어떤 빚을 페이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코트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진짜 없고 도저히 내가 생활을 할 수 없다. 지금의 빚을 계속 갚아 나간다면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코트에서는 뱅크럽을 디스차지 해 주지 않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2020 년도 2020 마치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시작할 그런 무렵이었어요. 그때 인제 신청을 하신 디스미스가 됐습니다. 양쪽의 트랜스유니언 에코팩스 디스체크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크레딧 뷰로들이 그러니까 그때 인제 뱅크럽 관련 기록을
아마 리포팅을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이걸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디스찰지로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미스로 바뀌었을 겁니다. 디스미스라는 뜻은 그 뱅크럽을 코트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러면 과연 뭐 실패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그 다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어떤 그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 당시에 저지가. 그러면 디스미스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챕터 7 뱅크럽시 디스미스 됐는데 이거는 디스미스가 됐지만 뱅크럽의 디스차지가 성공한 거랑 같은 데미지를 크레딧에 주고 10년 동안 나의 크레딧 리포트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미스가 된 이런 기록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카운트들을 이렇게 그 골라서 어떤 케이스들을 내가 페이하지 못하니까 그 뱅크럽으로 탕감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신청을 했을 텐데 그런 케이스들이 다 챕터 7으로 7 뱅크럽시로 남습니다, 기록이. 그리고 여기에는 밸런스가 제로가 됐지만 아마 몇 달이 지난 이후 시점에는 이 밸런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뱅크럽에 성공하지 못했고 빚이 탕감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디스미스가 되면 뭐 내가 실패했으니까 뭐 나 크레딧은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챕터 7 여기 챕터 11, 챕터 13이 있는데요. 보통 챕터 7을 많이 하죠. 챕터 11은 그 비즈니스 어떤 내가 운영하던 사업체 그러면 오너의 크레딧에도 어떤 뱅크럽의 문제가 생기고 보통 이제 개인과 챕터 11과 챕터 7을 같이 하고 챕터 13은 그 어떤 법원이 그러니까 코트가 페이먼트 플랜을 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고 재산이 있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걸 빚을 그 어떤 장기로 이제 이자도 낮춰주고 해서 이제 플랜을 짜주는 거라서 어떤 그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뱅크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빚이 탕감되는 건 아니니까. 여하튼 디스미스가 되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크레딧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그 일반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뱅크럽한 이후에는 어떤 론을 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메이저 은행들은 크레딧 카드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기지도 보통 한 3년에서 5년은 지나야 이제 신청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제약들이 있고 뭐 그렇지만 뱅크럽은 좋은 어떤 이 선택지가 될 수가 있죠.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그 어떤 10,000불, 20,000불, 30,000불을 가지고 뱅크럽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러면 뱅크럽 할 때 어떤 변호사 비용 들어가죠. 코트에 내는 어떤 피가 있죠. 등등을 합쳐서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이 망가지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을 등등 합치면 그런 소액을 가지고 뱅크럽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어떤 이 크레딧의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세틀먼트, 빚을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낮춰서 정리해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뱅크럽을 하시기 전에 저희하고 그 상담을 해주시면 보다 현실적이고 현명한 어떤 그 선택지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